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1일 최병호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 좀 잠깐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나선 이 상황의 효과,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디어 리서치 뷰라고 하는 두 군데에서 나온 거는 둘 다 ARS 조사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기간도 같습니다. 8일과 9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미디어 리서치 걸 보니까 윤석열 44.3, 지난주에 비해서 1.9%포인트 상승, 이재명 39.0, 1.1%포인트 상승. 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략 보면 5.3%포인트. 뭐 이거는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 그렇게 됐고요. 안철수는 6.7, 이거는 3.3%포인트 하락. 이것도 결국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니까 지지층이 많이 겹치는 안철수 후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허경영 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3.0, 심상정 2.8. 최근에 허경영 후보를 넣을 경우에 심상정 후보를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어쨌든 간에 앞서는 결과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서치뷰라는 데에도 이제 똑같이 ARS로 8일과 9일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윤석열 48, 2%포인트 오르고 이재명 36,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12%포인트. 대단히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8, 심상정 3, 김동연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리서치뷰의 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이재명은 50%, 윤석열은 40%. 이것만 해도 벌써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이 또 ARS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원 CNI라는 데에서 조사한 거는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여기는 윤석열 후보가 44.8, 이재명이 38.5.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6.3%포인트.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거의 최대치 오차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그 차이다. 안철수 8.8, 심상정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한국갤럽의 정기적인 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이 정기적인 조사, 이거는 ARS가 아니고 면접조사입니다. 8일, 9일, 10일 이렇게 면접조사를 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 윤석열 37%, 지난번에 비해서 2%포인트 오른 거고요. 이재명 36%, 1%포인트 오른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측 지지자가 결집하고 있다. 안철수 13, 심상정 3%, 기타 1%, 10%가 의견 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1%. 이래서 지난번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2%. 그래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서 돌연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사과 요구를 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왜 근거 없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제가 그 근거를 어젯밤에 새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신적패다. 범죄를 보고서도 수사를 했더니 그거 수사를 못하게 온 난리를 쳐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임기를 상당히 남겨놓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수사팀을 좀 꾸려서 해보려고 하면 조금 하니까 그 수사팀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적패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는 관여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관여 않겠다 부분을 쏙 빼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도 빼고 적폐수사라는 거는 기자의 질문에 들어가 있고요. 윤석열 후보 답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과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한마디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기 취임 때나 아니면 어디 가서나 늘 부정, 비리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도 같은 논리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얘기한 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얘기한 건 문제가 안 되느냐? 변한 거는 누구냐? 윤석열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변한 것이다. 왜?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지금은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 시점에 질문을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스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찌 보면 정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적폐수사는 어차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검찰, 공수처 이런 데서 합니다. 그게 꼭 적폐수사가 아니고 범죄 혐의죠. 아니 권력자들의 범죄 혐의는 원래 정권 바뀌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 정권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다 가서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날 텐데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나는 하지 않겠다.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러느냐? 재발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소위 신적폐로 불리는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조심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태도고 시스템에 의해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른바 적폐. 뭐 적폐도 아닙니다. 범죄죠.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은 전 정권이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콕 집어서 공격을 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그 노림수가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층 결집. 그 다음에 국면전환. 국면전환은 김혜경 리스크에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수치로 제가 증명해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로 달냐면 5%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바로 오늘 조사. 거기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1%.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6%입니다. 5%포인트 차이죠. 제가 제목을 여기서 착안했습니다. 5% 프로젝트. 근데 그러면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하는 사람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요 사람, 요 5%, 이게 과연 누구냐?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친문의 핵심 일부, 그게 이제 뭐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깨시연, 이게 친문 지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뭐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이낙연 지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5% 정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와 이른바 왜 각을 세운다고 하죠. 공격을 해가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이재명 후보로 몰아주려고 한다. 그게 지금 5%를 올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하는 41%와 같아질 것이다. 이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 36%하고를 이재명 후보 지지율 36%를 끌어올려서 41%로 가져가겠다. 이게 지금 여권의 계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차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 과거와 똑같은 일관된 입장을 얘기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을 것이다. 트집을 잡아서 어떤 것이든 뭐 트집 잡을 거야 많죠. 트집 잡을 거 쌓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하는 것 중에 더군다나 거두절미해서 하나만 딱
집어서 공격하기로 말하면요. 하루에도 10개씩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패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 자체가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선거판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죠. 네버, 아닙니다.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 국면을 전환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아서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얘기를 하든 했으니까 이걸 트집 잡은 거고, 만약에 안 했다면 다른 걸 트집 잡아서 끼어들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워낙 개인적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깨시연 같은 사람들. 문 대통령이 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해서 결집해서 다 모아줍시다 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 이 5%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5 내지 3%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의 효과가, 윤석열 공격의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또 불거집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거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재명, 윤석열 구도입니다. 이 구도로 싸움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문재인, 윤석열 구도도 끼어든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갤럽 조사는 맞는데 이 갤럽이 8일부터 10일까지 한 조사 이게 아니고 7일부터 8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엊그제 조사한 거죠. 이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발표한 조사에는 정권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과 8일 조사한 갤럽 조사, 여기에는 정권교체 항목이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54.6%입니다. 무려. 정권 유지는 37.5%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대결이 문재인, 윤석열 대결처럼 변질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가면 결국은 정권 유지라고 하는 37.5%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일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야 정권 유지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의 갤럽 조사 지지율은 36%입니다. 1.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뭐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정권 교체 지지자 54.6%인데 이게 윤석열 후보 지지 37%하고 차이는요 16.6%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갈등 관계를 유발을 함으로써 자기 국정수행 긍정평가자가 41%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36%인데 그거를 일부 끌어올리는 효과 한 2.5 내지 3% 정도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섰으니까 깃발을 들었으니까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응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보다 훨씬 차이가 큽니다. 16.6%씩이나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설수록 정권교체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돌아서겠죠. 그 파이가 16.6%입니다. 제가 보기에 3% 이상의 응집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5%를 이재명 후보의 5%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공격을 했는데 뒤에서 공격하는 16.6%가 있습니다. 더 큰 군단이 있습니다. 이 군단도 뭉친다 이거죠. 뭉치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 끌어올리려다가
16.6%를 단단하게 뭉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계산을 해보면 5% 끌어올리려는 계획의 한 50 내지 60%가 성공할 것이고, 반면에 반작용으로 인해서 16.6%의 예를 들어서 한 20, 30%만 응집을 해도 손해죠. 당연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거는 손익계산을 해봤더니 손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여권에서도 이런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국갤럽,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가장 근접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정도지, 지금 다른 미디어 리서치나 리서치뷰나 이런 데의 조원 CNI나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만약에 이 분석을 하면요, 이재명 후보의 손실이 훨씬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가 아니고 대실패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이 엊그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 아마 여권에서는 굴려가려고 할 텐데, 제 얘기를 듣고서 일리가 있다 싶으면 공격을 여기서 자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여론조사와 정권교체론을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 분석을 해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윤석열 공격은 실패다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